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북한 군인 대거 탈북 통일 임박했나요? 1. 북한 암호화폐 근황 루나로 손실을 많이 봄. 안녕하세요. 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북한 정부가 끝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를 퍼펙트 스톰이라고 일컬어왔는데요. 이는 북한 경제가 모든 경제적 악재의 폭풍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죠. 결국 북한이 이 악재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견디다 못한 북한 군인들이 이상 행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군인들이 보이는 이 같은 움직임에 현재 중국 국경이 때 아닌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황.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단에 서서 발표문을 낭독하던 도중 돌연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가 읽는 발표문이 바로 북한이 파산했음을 알리는 사실상의 패배 선언문이었기 때문이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북한은 지금껏 뚜렷한 회복세는 보이지 못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의 틀만큼은 어떻게든 유지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최근 벌어진 세계적인 경제난의 여파가 북한에도 불어닥치면서 북한 경제가 완전한 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4,700원대로 마감했던 달러 대비 북한 화폐 환율이 최근 7,200원대로 2배 가까이 치솟아 북한 장마당이 초토화됐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중국도 이번 세계 경제 위기에 휘말려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 북한 경제 한 축을 지탱하던 중국의 경제 지원이라는 카드마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생활고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 실제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인케이의 양강도 소식통이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이러다 사람도 잡아먹게 생겼다라며 닥쳐온 식량난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한탄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북중 국경 주민들이 야음을 틈타 탈북을 시도. 심지어 아직 사상교육이 멀 진행된 북한 군인들이 앞다투어 대거 탈북하는 모습마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고 하죠. 이와 더불어 올여름 북한에 시간당 23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 대부분이 빗물에 초토화되어 버리는 사건이 발생. 데일리NK의 평안남도 소식통은 평원, 문덕, 숙천군이 논밭이 전부 빗물에 잠겨 농장원들이 모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중앙비상재해팀이 현장에 내려왔지만 그들도 변족한 수가 없다고 한다라며 올해 북한의 식량 자급률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렸죠. 이로써 북한 경제의 마지막 남은 한 축인 식량 자급자족 체계마저 붕괴. 완전히 절망에 빠진 김정은이 직접 나서 울고불며 파산 신고를 하고 나서게 된 것이죠.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된 김정은의 파산 신고를 북한 주민들, 특히 단연간 사상교육을 받아온 북한 군인들의 충격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북한 정부가 군인들에게 가하는 사상교육은 악랄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북한의 사상교육에 대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백두혈통 이외에 대안을 생각 못하도록 2,500만 북한 주민들을 교육시켜놨다라고 말해 북한이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난 수준의 사상교육을 자행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죠. 오로지 김정은 정권의 수호만을 위해 존재하는 북한 군인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사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군관으로 활동했던 한 탈북자는 이에 대하여 북한 군인들은 백두혈통을 위해 자신의 몸을 총폭탄처럼 내던지도록 교육받는다라며 사상교육의 악랄함을 폭로했죠. 그런데 이토록 집요한 사상교육으로 그들의 뇌리에 신과 같은 존재로 자리잡았던 김정은이 울음을 터뜨리며 파산, 즉 패배선언문을 낭독하는 추태를 본 주민들과 군인들. 이에 북한 당국의 몇 년에 걸친 사상교육으로 구축된 그들의 정신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김정은과 백두혈통이라는 신적인 존재에게 보호받는 존재들이라고 여겼던 북한 사람들이 정신무장에서 깨어나자 보이는 것은 북한이라는 지옥이었죠. 결국 이 같은 현실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은 집단 탈북을 선택한 건데요. 심지어 이들을 막아야 할 북한 군인들까지
집단으로 탈북을 시작하자 북한 국경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 방송 르 알파의 취재에 응한 북한 양강도 현지 소식통은 지금 국경 총국은 물론 인근 부대와 해산시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 이는 국경경 비대 군인들이 집단으로 무장 탈북해 벌어진 일이라고 밝혀 북중 국경에서 벌어지는 집단 무장 탈북의 현주소를 고발했죠. 북한 정부가 파산을 선언하며 북한 사회가 무질서에 빠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북한 정국을 안정화시키려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북한 구석구석에서 북한 정부를 지탱해오던 실무자들인데요. 이들은 북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없더라도 북한 탈출을 위해 준동하는 주민들과 군인들의 혼란부터 잠재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죠. 실무자들은 이와 같은 발빠른 대처를 통해 탈북 러쉬를 어느 정도 통제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요. 데일리 NK의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최근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서 이른바 돈주로 불리는 신흥부자들이 다량의 금괴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것을 적발. 북한 정부가 파산을 선언한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안전자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고군분투해도 북한 주민들의 눈앞에 펼쳐진 지옥도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자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진 군중 심리는 결국 북한 안정화에 동원된 실무자들마저 잠식했습니다. 이에 파산 선언 이후의 혼란을 스스로 해결해보겠다는 이들마저도 무너져 내리며 마지막 남은 구심점마저 잃은 북한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북한 정부의 파산 선언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한국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선언해 무주공산이 된 북한을 누가 먼저 집어삼키느냐를 두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중국 정부는 선제적으로 북부전구 소속의 79집단군을 압록강변으로 전진 배치, 몰려드는 탈북자들을 집중 감시하는 동시에 북한에 돌입할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하죠. 이에 한국 정부가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천명하고서 붕괴된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의 화약고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각종 경제 제재를 피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유명한데요. 특히 암호화폐 해킹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1. 북한과 경제 제재. 북한에는 지난 2006년부터 지속된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각종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미사일 관련 물자를 제재한 1695부터 무기 관련 물자에 대한 거래 제재 인결에 1874호, 국정부 자산 동결 등을 결의한 2270호 등 수많은 대북 제재가 존재합니다. 북한 제재 이러한 제재로 사실상 북한은 해외에서 경제활동이 어려운데요. 1. 북한이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게 된 이유. 이런 가운데 탈중앙화를 외친 암호화폐는 북한에게 기회였습니다.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북한 스파이 보리스처럼 북한은 체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북한은 약 7천여 명의 해커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해킹하고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이전에도 북한의 해커들은 라자루스 해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킹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해커를 양성하고 있고 또 이 해커들이 해킹하여 엄청난 불법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려대학교 교수는 유명한 프로그래밍 대회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카이스트 고려대 학생들이 나갔다. 그 대회에 북한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동아시아 챔피온을 받았다. 북한의 수준은 컴퓨터 실력 자체가 정말 월등히 좋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해커 군단은 어린 시절부터 영재를 선발해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국가에서 발굴한 해커들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매일 수백만 달러를 해킹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최근 사이버 공격을 가속화하고 암호화폐 도난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탈취해오고 있는데요. 해외 서버로 우회해서 해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2017년부터 2021년에 걸쳐 49회 해킹으로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체이널리시스는 분석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크게 폭락했고 그 중에는 지난 몇 주간 80% 이상 가치를 잃은 것도 있다는 보고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루나화폐에도
북한은 손을 대었고 루나의 폭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루나 대폭락의 진실, 차이 인출 방법. 이번 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진 루나 대폭락의 진실편입니다. 최근 핫했던 루나 대폭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라와 루나와 관련된 글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해당 사건은 슈카월드에서도 다뤘는데요. 북한의 암호화폐의 가치가 폭락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북한이 보유한 론더링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이전부터 감시했던 체이널리시스는 2022년 초 1억 7천만 달러 가치가 있던 암호화폐가 반년 만에 6,50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경제 위기 속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면서 올해 6억 2천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으로는 루나가 폭락하면서 북한이 이제 핵실험에도 중대한 타격이 갈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요. 한편으로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북한은 또 다른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북한과 암호화폐 둘 사이의 관계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도 루나에 피해를 입었고 이 루나 때문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 자체가 위태롭다니 루나의 재발견이라고 해야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